네, 반갑습니다. 성화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대로 돌아왔어요. 오늘 아스날, 그리고 아스날 행성에 바르미네 했어요. 리옹은 제가 좀 찝찝해갖고, 아직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라카제트가 있다고 하였으나, 한 골, 밖에 못 넣는데, 뭐, 퇴장이 뭐, 두 명 당하고, 아침에 보니까 퇴장 두 명 당했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상대팀도 퇴장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팀 골키퍼가 퇴장을 당했던데 좀 뭐 하여튼 득점상으로는 좀 아쉬운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스날은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제가 아스날 추천드린 거고, 뭐 결과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선수들이 이제 큰 대량 점수가 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골 넘게 나버렸죠. 6대1로 프랑크푸르트를 잡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오늘 경기는 첼시 가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첼시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마운트, 뭐 쿠쿠렐라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선수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호흡을 제대로 맞춰져 있냐, 그게 이제 간섭이고요. 지금 맨유 같은 경우는 저는 맨유를 선호하긴 하는데, 맨유 팬으로서도 뭐 말씀드리지만 맨유 경기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마샬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 호날두가 오늘 출전하냐 안 하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날두보다는 어, 그, 그 호날두보다는 저 앞에 이제 스트라이크를, 그 19세 영입, 19세 그 잘한, 아니, 그 누구지? 어 걔가 이번에 이제 그래도 19세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애들을 썼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젊은 애들이 조금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도 솔직히 무시는 하지는 못해요. 근데 맨유로 봤을 때 브라이튼보다 맨유가 조금 더 앞서기 때문에 맨유의 일단은 보이는 일반성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보다는 맨유 쪽으로 좀 쏠리고 있고, 그리고 어, 맨유 경기력을 보면은 압박 수비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어, 측면이 좀 뚫리는 경향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실수가 좀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린델로프나 맥과이어 선수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실수가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적으로 이제 맥과이어는 달리기가 느리죠. 그래서 제 생각 맥과이어 달리기 느리지만 맥과이어가 중심을 좀, 그래도 요번 경기 개막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나오게 된다면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 좀, 그래서 저는 맨유 승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맨유 승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첼시는 일반승 정도, 에버턴이니까 좀 잡을 만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전 첼시가 저득점을 보고 있고, 한 점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턴이 그렇게 수비적으로 좋은 방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첼시가 승리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토트넘 영입을 참 잘했습니다. 잘했고, 지금 부상 이슈가 있긴 한데, 그래도 토트넘이 지금 가지는 케인, 손흥민 선수, 뭐 우리나라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도 있고 하니까 그만큼 또 페리시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합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발을 맞춘다면은 더 좋은 득점으로 이어져서 좀 대량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토트넘 홈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죠. 토트넘의 해승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버풀 경기도 있습니다. 리버풀 오늘 원정인데 리버풀이 조금 저는 리버풀이 좀 찝찝하기도 해요. 근데 리버풀이 그나마 상대편은 뭐 풀램이기 때문에 풀램 상대로는 조금 그래도 2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풀램 상대로는 그래도 그나마 리버풀이 조금 더 승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똥배죠. 똥배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제 생각에 리버풀이 만에 빠지고 뭐 빠졌기 때문에 스쿼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피르미누 선수하고 뭐 이래 나오는지 누네스 선수가 앞에 스트라이크를 저번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프리시즌 때 골맛을 봤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개막전인데 좀 더 긴장해서 나오다 보니까 골이 얼마나 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란드 같은 맨시티 같은 경우는 홀란드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스트라이크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홀란드도 골맛을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골에만 굶주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맨시티가 더 앞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강팀이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밀란도 지금 우리 그 세리 같은 경우도 인터밀란도 영입이 잘 됐기 때문에 인터밀란, 유벤투스 이런 팀들은 개인적으로 뭐 동배를 받을 거예요. 아마 받고 나서 그래도 한 2점 차로 안 이기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헨승을 추천드린다면 인터밀란이 있다면 인터밀란이 지금 누가 가는지 모르겠네. 요번에 세리 경기 를 잘 못 봤는데 일단 제가 본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참 미넨글라드바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넨글라드바도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EPL로 지금 따지면은 저는 첼시 일반승에 맨유 승에 그다음에 토트넘 승 이렇게 추천드리고 리버풀도 마찬가지로 리버풀도 조금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원정이라는 게 좀 걸립니다. 원정이랑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1연승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경기를 주축을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2.5면 오바 정도 보이기 때문에 오바 정도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리버풀 같은 경우는 리버풀 토트넘은 오바 정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다른 거는 뭐 독일 축구는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느 정도 경기 내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독일 축구는 바르미넨 바르미넨 경기 외에는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도 좀 조심해야 돼요. 도르트문트도 지금 뭐 스트라이크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영입은 좀 절실하게 했다 하지만은 프리시즌 내용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약스 같은 경우 네덜란드 리그의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금 6명, 7명 정도 지금 누출 상태가 되는 상태고 조금 수비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갖춰야 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봐야 되고 미리 가시는 분들 홈이라고 해서 미리 가시는 분들 지금 원정 경기니까 그럴 건데 아마 원정 경기라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약스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지금 아직 아직 뭐 제가 판단을 서는 경기가 없네요. 파리 생제르맹도 지금 그렇고 뭐 여기면 많이 했다지만은 골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바르셀로나 경기 있으면 바르셀로나 믿고 가십시오. 믿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그래도 좀 살아난 분위기다 보니까 벤제마나 비니시우스 경기력이 그만큼 또 살아나야 이기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이제 그 스쿼트 보고 확인해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하여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추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상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